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별 행정사사무소의 임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해서 접수됨으로써 인지를 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거치고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교육장이 조치 처분을 하고, 그 조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까지 전 절차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절차, 과정, 흐름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 접수가 돼서 인지를 합니다. 인지가 되게 되면 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관련 학생,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보호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는 의견서로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의견서 제출이 이러한 그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출되어진 의견서들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고려의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분들은 의견서를 적절하게 제출을 해서 그러한 의견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분들의 의견서 작성 제출을 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를 하면 그 학교장은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분리하는 것이고요. 분리하는 조치를 하게 되고, 또 긴급 조치로서 피해 학생을 위한 이제 긴급 조치도 할 수가 있고, 가해 학생 그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그리고 일시 보호라든가 그 밖에 피해 학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학교장이 하는 거죠. 학교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위한 그 필요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서면 그 사과라든가 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봉사, 그리고 학교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학교장이 최초의 그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를 시키는데, 그러한 분리 조치 효과가 있는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출석 정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석 정지를 하는 것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그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장이 출석 정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학습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충돌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하고 분리를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런 출석 정지를 하는 것은 학교장 입장에서는 판단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적어도 실무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사안을 이제 그 조사를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또 긴급 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면 학교 내에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 그 객관적 요건, 여기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학교 자체로 해서 끝나는 거죠. 이제 경미한 사안, 학교 자체에서 끝나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미한 학교 폭력인데 그것이 뭐냐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주 이상, 그러니까 2주 미만, 뭐 1주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그 다음에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한 경우에는 경미한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어서 이제 학교장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는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 사안이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다라고 객관적 요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충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충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족이 된다면 그 피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 보호자로부터 서면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 확인을 받아서 피해자 측도, 그러니까 피해 학생과 피해자의 보호자도 동의한다면 이것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다가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학교장 자체 종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다가 보고하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그 객관적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하고 그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우리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부동의하게 되면 바로 학교장 자체 해결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할 수가 없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 협의를 한 결과 요건이 안 된다.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여기로 사건을 넘기고 다음에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개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학교를 떠난 것이죠. 완전히 해당 학교를 떠난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 관할을 벗어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이제 보호자는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보호자의 의견서를 반영을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심의에 관련한 그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제출되어진 관련 서류와 보호자의 의견서 등을 이제 검토해서 이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조치 처분은 교육장이 하는 것이죠.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에 있는 그 기관장, 교육장이 조치 처분을 하게 됩니다. 1호 서면 사과부터 시작해서 9호 퇴학에 이르기까지 조치 처분을 하고 학교장과 그다음에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게 조치 결정 처분 그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장의 이러한 조치 처분, 서면 사과에서부터 시작해서 9호 퇴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조치 처분에 대해서는 이 조치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조치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으로 물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에서도 이 사립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오게 된다면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육지원청은 이제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중국적으로 이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종전의 학교폭력 체계 진행 절차 과정에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장의 조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교폭력이 접수가 돼서 학교에서 인지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면서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긴급조치로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할 수가 있고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되면 교육장이 이에 대해서 조치처분을 하게 된다. 1호로부터 시작해서 9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조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해서 다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진행 절차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